안녕하세요. 폐기물 강사 하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폐기물 기사, 산업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과목이 출제되고 또 시험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이제 폐기물 기사나 또는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가 될 텐데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래서 1차 시험을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객관식 시험은 CBT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이거는 필답형이라고 해서 그 필답형이 바로 주관식 시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작업형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화공기사나 뭐 가스기사 이런 애들은 2차 시험에 이제 막 만들고 뭐 실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환경 쪽에서는 폐기물 또 수질 대기는 이제 실험이 없죠. 그래서 2차 시험만 보시면 이제 합격인데 무조건 둘 다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CBT 시험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 CBT 시험으로 해서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봐보셨나요?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보세요? 문제 나오고 옆에 답 체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출 딱 해주면 바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CBT 시험입니다. 그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시험 보고 싶은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뭐 10시 시험, 뭐 12시 시험, 뭐 1시 시험 그럼 그 날짜에 내가 편한 시간을 골라서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지는 컴퓨터로 시험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문제를 보고 그 옆에 답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 1번에 4번이다 그럼 1번에 4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고 2번에 답 3번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그래서 뭐 한 5문제에서 6문제 있으면 그 다음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또 이제 5번 문제부터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못 푼 문제, 남겨놨던 문제를 다시 푸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 푼 문제를 다시 푸시고서 제출을 하면 안 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문제를 답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다 체크가 돼야 제출이 되고 제출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점? 당신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몇 점?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CBT 시험입니다. 그 CBT 시험 보실 때 그 연습장을 자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연습장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시험지를 줄 거예요. 연습장용 시험지. 그래서 그 시험지에다가 푸시고 모자란다 그러면 더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CBT 시험으로 기사 같은 경우는 100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80문제가 출제됩니다. 나는 기사도 보고 산업기사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날짜 골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가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이 5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당 3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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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5과목 해서 2시간 30분. 내가 쉬운 과목부터 풀고 싶어요. 법규부터. 그럼 마지막 문제부터 푸시면 돼요. 그래서 2시간 30분 안에 그 100문제를 다 주니까 자기가 쉬운 문제부터 답 체크해 나가시면 되고요. 산업기사는 이제 80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2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날 바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 시험인데 문항수가 적게 나온 경우에는 15문항 나온 적 있고요. 많이 나온 경우에는 22문항까지 나온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한 20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20문항 내외, 뭐 18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주고 이제 뭐 첫 번째 장은 뭐 문제풀이에 주의사항 뭐 쭉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부터 이제 뭐 1번 문제 그리고 그 밑에 풀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2번 문제 그리고 풀 수 있는 칸이 있고 밑에 점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점선이 연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불필요한 계산식들, 뭐 계산한 거, 좀 지저분한 거 쓰고,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걷어가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요걸 잘라서 버립니다. 지저분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위에 문제부터 감독관, 채점위원이라고 하죠. 그 채점위원들한테 주고 채점하도록. 그래서 3번을 검토한다라고 해요. 그 채점위원들이. 그래서 문제 중간에 공식이 있는 건 공식도 쓰세요. 공식이 없는 건 공식 안 쓰셔고, 나는 단위만 맞춰서 풀 수 있는데 그러면 단위만 맞춰서 푸셔도 돼. 그래서 풀이 과정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정답이 맞아야 됩니다. 그거 다 맞을 수 있었을 경우에 뭐 6점 문항이다. 그러면 6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거의 부분 점수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 합격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 시험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부분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거의 부분 점수 없다고 보시면 이제 마음이 편해요. 나는 여기에서 공식만 맞았는데 6점 문제에서 자기 혼자 막 3점 주고, 그래가지고 대충 예상한 점수가 62점인데 실제 시험 보고 나오니까 합격자 발표 나니까 58점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 자기가 부분 점수 줘서 이제 답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와가지고 저희 신동성 환경박사 아시죠? 카페, 네이버 카페 신동성 환경박사에다가 올려주세요. 자기가 시험 본 문제들을. 그러면 저희가 그걸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정답까지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날 바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가채점 할 수 있도록. 근데 폐기물을 워낙 시험 보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기 교재에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시험 본 인원이 너무 적어서 복원이 안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지가 이게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복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문제 복원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사, 산업기사가 있는데 시험 시간이 이때는 아까는 얘는 고를 수 있다 그랬죠. 날짜를 자기가 편한 날짜. 10일, 11일, 12일, 그럼 12일이 편하다 하면 12일 날 고르고 11시가 편하다 그러면 11시가 고르고. 근데 얘는 고를 수가 없어요. 시험을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고, 얘는 문제가 같은 교실에 있어도 문제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11시 시험 보시는 분이 나가 있고 옆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틀려요. 똑같은 야 컨닝할게. 안 돼. 문제가 틀리거든. 그래서 문제은행에서 뽑아서 바로바로 문제가 나오는 CBT 시험은 나랑 옆에 사람, 내 친구랑 문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같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그래서 기사는 오전에, 산업기사는 오후에 한 날짜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기사, 산업기사 다 봤다. 그럼 그날 오전에 기사 시험 보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 산업기사 주간식 시험을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3시간 줍니다. 이거는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적습니까? 수험표가 있잖아요. 그 수험표 뒤에다가 숫자, 기억나는 숫자들 뭐 3만, 2만 뭐 이런 거 정도 적어두시고, 다 적으면 또 옆에 감독관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안 하는 감독관도 있는데 뭐라고 하는 감독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푼 문제들은 페이지 찾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책에 몇 페이지 문제랑 똑같다, 유사하다. 그런 거 찾으시면 되고, 전혀 새로운 문제들 같은 경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적어주시면 저희가 복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거기 수험표 같은 데다가 조금씩 적어 오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편하죠. 복원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시험은 이제 총 1년에 3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시험이 있고 2회 시험, 3회 시험, 4회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폐기물은 요 3회 시험이 없어요. 3회 시험은 수질, 환경 쪽으로는 수질만 봅니다. 나 대기 보는데요. 대기도 3회 시험 없어요. 오로지 수질만 봐요. 그래서 폐기물은 1회, 2회, 4회 시험 보는데 1회 시험은 3월에 있습니다. 3월 초. 2회 시험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있습니다. 4회 시험은 이제 9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1회 시험에 필기는 합격을 했는데 실기 시험을 떨어졌네? 그러면 2회 시험에서는 필기는 안 봐도 되죠. 면제 받고 실기 시험만 보시면 되세요. 원서 접수 다시 해가지고. 그때
나는 또 떨어졌다. 그러면서 사회시험도 또 실기시험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필기 합격일로부터 2년까지만 그 필기시험을 유예를 해주거든요. 다시 필기 합격일로부터 2년까지는 필기 합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실기시험만 보시면 된다고. 실기시험 볼 때 준비사항이 뭐 있어요? 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사 자격이 안 됐는데 1학년 때 가가지고 4학년제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기사시험 봐서 필기시험 합격했다. 그런 학생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응시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1차는 무조건 볼 수 있어요. 나는 경험 삼아 보겠습니다. 그럼 볼 수는 있는데 2차 시험 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응시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나는 경력으로 봅니다. 그럼 경력증명서를 컴퓨터에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안 되시는 분은 직접 떼어가지고 공단으로 가셔서 자기 서류를 인정을 받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1년에 3번 시험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보면 기사는 100문제라 그랬잖아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해서 20문제씩 나오는데요. 1과목은 개론이라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 개론. 제일 쉽죠.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개론. 그 다음에 2과목은 처리기술. 이 처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렵기도 하고 꽈락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게 2차 시험과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각각 20문항씩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과목은 이제 소각 및 열회수라고 해서 이 소각 및 열회수라는 과목이 있는 자격증 시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기사 자격증, 연소공학이라는 과목으로 나오죠. 그래서 대기하고 폐기물하고 차이는 대기는 연료를 태우는 거고 폐기물은 폐기물을 태우는 거고 그러니까 태우는 과정은 똑같죠. 그래서 대기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기했던 분들이 역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과목이 소각 및 열회수. 그 대기에서 배웠던 연소 계산이라든지 그런 거가 플러스 이제 소각로에 대해서만 조금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타 자격증 중에 대기 자격증 가스기사에서도 나오죠. 연소공학. 소방설비기사에서도 나와요. 연소공학. 다 태우는 거하고 관계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4과목은 공정시험 기준 20문항. 요거는 좀 까다로워요. 어렵지는 않은데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시약 이름들이 낯선 시약들이 많아요. L-아스코르빅 액시드 전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용어들의 시약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까다롭고 그 다음에 처리법 다 외워야 되고 실험할 때 방해물질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편하겠지만 나는 좀 암기가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처리기술 쪽이 좀 편해요. 개론이나 처리기술 쪽이 소각 1, 2, 3과목. 5과목은 법규. 그래서 폐기물과 관계된 법규.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항인데 이거는 완전 암기. 법은 법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수은 이렇게 나오면 그 법에 수은으로 돼 있으면 수은으로 나오지 HG 아까 우리 HG가 수은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수은이라고 만약에 법에 되어 있으면 수은으로만 나와요. HG는 안 나와. 그래서 법 예문, 법 조문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이 계속 틀리게 나오니까 그 틀린 예문들도 그대로 보시고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아프죠. 외워야 되는. 그래서 이 두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는 거. 4과목, 5과목은. 그리고 1, 2, 3과목은 이해. 그리고 계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이 이 계산기예요. 시험장 갈 때까지 이 계산기를 가져가셔야 되고 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고요. 그 공단에서 허용한 계산기가 있고 허용하지 않은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기가 공단에서 허용한 계산기인지 아닌지 거기 공단 큐넷 홈페이지 가셔서 그 계산기는 기종이 많잖아요. 뭐 카시오도 있고 뭐 미국 계산기도 있고 내 계산기가 허용이 되는지를 보시고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10,000원, 20,000원 정도로 이 계산기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싸요, 계산기 굉장히. 그래서 한 20,0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10,000원, 20,000원 싼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정도 계산기만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 좀 가격이 저렴한 계산기로 만약에 내가 내 계산기가 안 된다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손에 익혀야 되니까 빨리빨리 바꿔주세요.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에 사용 불가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기종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줄 것. 그러면 나는 산업기사를 봅니다. 산업기사 보면 개론 20문제 나와요. 처리기술 20문제 나오는데 얘랑 합쳐서 나와요. 이렇게 15문제, 5문제. 그래서 과목은 처리기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소각 및 열회수가 없으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럼 낭패 보죠. 왜? 주관식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준비 안 하시지 말고 쉬운 계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빼고 좀 쉬운 거, 산소 계산, 뭐 넣어주는 공기량 계산 이런 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제가 해주는 정도는 꼭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20문제, 얘 20문제 이렇게 해서 80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거. 산업기사.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질 과목에 있었던 그 과목이 떨어져 나와서 폐기물이라는 이제 기사 자격증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질 쪽 부분, 슬러지 처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나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가 수질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나 수질 자격증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편하시고 그 다음에 대기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소각 및 열회수 부분이 좀 편하시고 그래서 폐기물 기사 자격증은 조금 잡학이라고 보시면 돼. 이것저것 다 합쳐져서 자격증화된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 자격증 딸 거예요. 쉽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딸 거고. 근데 이제 주관식이 산업기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같은 경우 산업기사가 어려운 이유가 아까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15문제에서 한 22문항 나온다 그랬죠? 근데 산업기사는 대부분이 쓰는 문제가 나와요. 기사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뭐에 대해서 3가지 쓰시오. 뭐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쓰시오. 이런 거 나오니까 산업기사가 조금 어려운 거죠. 기사는 그냥 계산 문제 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기사 하시는 분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자격증이 폐기물 자격증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 그 아까 말한 신동성 환경박사라는 그 카페에 폐기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뭐 1차 시험이건 2차 시험이건 그날 거의 아마 답변 달아져 있는 거 보면 100% 답변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제를 올려주시거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100%는 아니더라도 99% 답변을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다음 첫 시간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